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요. 13살 참가자가 노래를 부르다 말고 갑자기 눈물을 쏟는 거예요. 네. 결국 2절 가사를 통째로 잊어버렸죠. 근데 심사위원들한테는 놀랍도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렇죠.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죠. 이 눈물, 과연 어린아이의 순수한 감정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청률을 위한 아주 영리한 장치였을까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현재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는 MBN 현역 가왕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들과 팬덤 데이터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들은 이 눈물 사건 하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 그게 다가 아니군요. 네, 이 사건이 어떻게 또 다른 참가자와의 갑질 루머로까지 번졌는지, 그리고 이 10대 참가자들이라는 변수가 프로그램 전체를 어떻게 지금 뒤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이런 감정을 모두 걷어낸 팬덤 데이터에 기반해서 과연 누가 최후의 7인이 될 것인지 아주 냉정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노래 경연이 아니라 한일 트로트 가왕전에 나갈 국가대표를 뽑는다는 엄청난 명분을 내걸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민감한 거죠. 그래서 공정성 문제가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럼 자료를 바탕으로 논란의 진실은 뭐고 데이터가 가리키는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지 지금부터 깊이 들어가 보죠. 자, 그럼 모든 논란의 시작이었던 그 무대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13살 빈예서양. 준결승 1차전이었고 자신의 우상인 이미자 씨의 모정을 불렀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감정에 북받쳐서 울음을 터뜨렸고 결국 가사를 잇는 실수를 했죠. 맞습니다. 근데 연예인 마스터들로부터 292점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시청자 게시판이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그렇죠. 이 지점에서 시청자 반응이 정말 극명하게 딱 두 갈래로 나뉘었다고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뉘었나요? 한쪽은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노래에 자신 없으면 우는 게 전략이냐? 이건 코미디다. 이런 격한 반응들이 막 쏟아졌죠. 아, 어쨌든 국가대표를 뽑는 무대니까 이런 극도의 긴장감이나 중압감을 이겨내는 정신력도 실력의 일부라는 거예요. 네, 그것도 실력이죠. 그렇죠. 명백한 실수를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덮어버리는 건 다른 참가자들한테는 역차별이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거다. 이런 주장이었죠. 아,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어린 참가자에 대한 연민의 목소리가 엄청 높았어요. 맞아요. 동정론도 만만치 않았죠. 보호막 하나 없이 극한의 경쟁에 내몰린 아동의 현장을 마주하는 듯했다. 이런 시청자들이 큰 공감을 얻기도 했고요. 네, 저도 그걸 봤습니다. 이 시선은 비네서양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13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이 서바이벌 환경 자체를 문제 삼는 거죠. 그렇죠. 저 장면이 아이한테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고 방송사가 과연 촬영 이후에 어떤 세심한 심리적 케어를 제공했는지 이런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제작진의 의도를 의심하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한 분석 기사가 아주 흥미로운 가설을 제기해요. 이 모든 상황이 어쩌면 제작진의 의도한 시청률을 위한 극본일 수 있다. 이른바 시청률 희생양 가설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 지적하는 서바이벌 쇼의 어떤 전형적인 플레이북이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단순히 한 회차 시청률을 올리는 걸 넘어서 특정 참가자한테 시련이라는 서사를 일부러 부여해서 시청자들의 과몰입을 유도하는 전략. 바로 그거죠. 분석에 따르면 당시 경쟁 프로그램인 미스트롯 시청률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경쟁이 치열했군요. 네, 제작진 입장에서는 뭔가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침 빈예서양은 과거의 미스트롯에서 준결승 진출에 좌절했던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네, 있죠. 바로 그 서사를 다시 한번 활용하는 겁니다. 또다시 어린 소녀가 좌절의 문턱에 서는가 하는 아주 극적인 긴장감을 연출하면 팬덤뿐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까지 완전히 몰입해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다. 네, 그런 분석이 아주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 아이를 지켜줘야 한다. 이런 식의 보호 심리가 발동하게 되고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문자 투표 같은 데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고, 아이러니하게도 탈락의 위기라는 서사가 오히려 우승으로 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장면은 엄청난 화제성을 낳았고 프로그램의 주목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큰 상처를 남겼고 어린 참가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부담을 안겼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된 셈이죠. 그렇게 한번 부정적인 감정이 싹 트니까 대중의 시선이 뭐랄까 일종의 확증 편향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번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만 보이죠. 그래서 며칠 뒤에 두 사람의 듀엣 무대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어쩌면 최악의 상황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수연 양과의 소위 갑질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이 부분은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 의혹은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에서 시작됐는데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의 장면이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장면이었죠? 첫 번째가 의견 충돌 장면. 이수연 양이 우리도 화음을 좀 넣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내요. 네. 그러자 빈예서 양이 퍼포먼스 하면서 화음 넣을 여유가 있겠냐.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단호하게 반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온 발언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죠. 맞습니다. 이수연 양이 약간 양보하는 것처럼 예서 언니를 위해서 키를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러자 빈예서 양이 안 되면 언니한테 파트 넘겨도 된다. 내가 다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와. 이때 일부 시청자들이 이수연 양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포착했고 이 발언이 마치 네 파트까지 내가 다 할 수 있으니 하기 싫으면 관둬라. 이런 식의 압박, 즉 갑질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편집의 힘 그리고 시청자의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논란이 된 클립은 딱 그 긴장된 순간들만 집중적으로 보여줬지만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은 같은 영상의 다른 부분들을 근거로 들면서 이 의혹이 억까, 그러니까 억지로 까기에 가깝다고 반박합니다. 네, 반박 증거들이 꽤 구체적이에요. 우선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이 영상 곳곳에서 포착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빈 예서양이 자기 소매로 이수연 양 땀을 닦아주거나 머리가 흐트러지니까 직접 묶어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군요. 네, 연습 중간에는 뿅망치 게임하면서 스스럼 없이 장난치는 모습들도 나오거든요. 정말로 갈등이 있는 사이라면 나오기 힘든 아주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죠. SNS에 남긴 흔적도 결정적인 증거가 됐고요. 맞아요. 그게 컸죠. 빈예사 양이 개인 인스타그램에 이수연 양이랑 다정하게 찍은 셀카를 올리면서 수연이랑 자키 멋진 무대 준비했으니까 꼭 본방 사수해달라 이렇게 팬들한테 직접 부탁하는 글을 올렸어요. 네. 만약 정말로 갑질을 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상대방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줄 이유가 없겠죠. 결국 자료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앞선 눈물 사태로 인해서 빈예서 양에게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일종의 프레임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 프레임. 네, 그 프레임을 가지고 영상을 보니까 음악적 견해를 나누는 평범한 의경 대립마저도 나이 어린 동생이 언니를 찍어 누르는 갑질로 확대 해석하게 됐다는 거죠. 만약 영상에 고성이 오가거나 누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명백한 갈등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억측에 불과하다. 이게 분석의 핵심입니다. 오히려 이런 억지 논란이 이제 겨우 10대인 두 참가자 모두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진짜 이야기는 두 참가자의 갈등이 아니라 한 번 형성된 팬덤의 부정적 감정이 어떻게 다른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게 만드는가에 대한 사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들이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것도 사실이에요. 네, 노이즈 마케팅에 된 셈이죠. 그렇죠. 특히 빈예서, 이수연, 김태형 같은 10대 참가자들의 듀엣 무대 유튜브 조회수는요. 다른 쟁쟁한 우승 후보들의 무대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와, 압도적이네요. 네, 노이즈가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킨 거죠. 그렇다면 이런 폭발적인 화제성과 논란들이 실제 팬덤과 대중의 지지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기서부터는 감정이 배제된 아주 차가운 데이터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네. 자료들이 분석한 팬덤 데이터를 통해 텐톱의 윤곽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분석의 핵심 기준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팬카페 회원수. 팬카페? 네. 이건 앨범을 공동 구매하거나 문자 투표를 조직적으로 독려하는 소위 말하는 진성팬의 규모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예요. 그렇군요.
둘째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인데 이건 특정 팬덤에 속하지 않은 일반 대중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잣대로 현재 생존자들을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특히 홍지은 씨와 강혜연 씨의 데이터가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죠. 두 사람은 톱10 진출이 거의 확실시되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생존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홍지은 씨는 팬카페 회원수가 1만 명이 넘어서 이번 참가자들 중 압도적인 코어 팬덤을 자랑합니다. 와, 1만 명. 반면에 강혜연 씨는 팬카페 규모는 한 1,400명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지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2만 명을 훌쩍 넘어요. 아, 대중적 인지도가 엄청나군요. 네, 한 명은 깊고 단단한 팬덤으로 다른 한 명은 넓고 얕은 대중성으로 승부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게 빈예서양의 팬카페 회원수였어요. 아, 그렇죠. 자료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홍지은 씨보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13설 참가자가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트로트 팬덤 중 하나를 구축했다는 건데 이 논란이 오히려 핵심 팬덤을 더 단단하게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위기감이 팬들을 더 뭉치게 만든 거죠. 다만 대국민 응원 투표 순위가 팬카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걸 보면요. 코어 팬덤 바깥의 라이트 시청층 일부는 이번 논란으로 이탈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바로 팬덤 지표와 대중성 지표를 함께 교차 분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강력한 코어 팬덤은 있지만 결승에서 우승하려면 떠나간 대중의 마음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과제가 남은 셈이죠. 솔지 씨나 도수경 씨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유형의 생존 전략을 보여주고요. 네, 이들은 대중적 픽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죠. 이 두 분은 팬카페 회원수가 각각 400명대로 작은 편인데 탑10 진출이 유력하게 거론되더라고요. 네, 솔지 씨는 EXID 아이돌 활동, 복면가광 5연승으로 쌓아온 압도적인 가창력과 인지도가 무기잖아요. 그렇죠. 굳이 팬카페 활동을 안 해도 노래는 역시 솔지라면서 찍어주는 대중이 많다는 거죠. 구수경 씨 역시 오랜 방송 활동으로 주부 시청자층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은 케이스고요. 결국 탑10에 들어가려면 홍지훈, 빈예서처럼 막강한 팬덤이 있거나 아니면 솔지, 강혜연처럼 압도적인 대중성이 있거나 네, 둘 중 하나는 확실히 갖춰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분석의 최종 결론이 궁금합니다. 자료들은 누가 탑10에 들어간다고 예측하고 있나요? 분석 자료들이 아주 대담한 예측을 내놓는데요. 네. 이미 8명의 결승 진출은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8명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 근거로 참가자들의 SNS 활동을 들고 있어요. SNS요? 네. 홍지윤, 강혜연, 이수연, 빈예서, 구수경, 홍자, 김태연, 솔지. 이 8명이 이미 각자의 팬카페나 개인 SNS를 통해 결승전 방청객 모집 공지를 띄웠습니다. 와, 방송사로부터 결승 진출을 언질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제작진과의 교감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네, 그런 추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중요한 남은 두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예측의 영역이겠네요. 자료는 2명을 유력하게 꼽고 있습니다. 바로 금잔디 씨와 차지연 씨입니다. 금잔디 씨와 차지연 씨. 네, 금잔디 씨는 꾸준히 대국민 투표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지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차지연 씨의 경우 팬덤이나 대중투표 순위는 다소 낮지만 마스터들, 즉 심사위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분석합니다. 마스터 점수. 네, 마스터 점수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차지연 씨의 극적인 합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측입니다. 결국 종합하면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려면 강력한 진성 팬덤의 조직력이 있거나 아니면 심사위원이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압도적인 한방, 즉 픽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정확합니다.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참가자는 살아남기 힘든 구조예요. 네, 팬덤 파워 혹은 대중의 픽, 이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정말 한 소녀의 눈물에서 시작해서 대기실 루머의 진실을 파헤치고
결국엔 차가운 팬덤 데이터로 결승진 출자를 예측하기까지 네. 현역가왕이라는 쇼를 둘러싼 복잡한 감정과 계산들을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결국 시청률이라는 제작진의 목표와 공정성이라는 시청자의 가치, 그 사이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딜레마. 제작진은 화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10대 참가자들의 서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청자들은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원하면서 때로는 과열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그런 복잡한 역학관계가 이 쇼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모두 훑어보면서 당신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팬덤의 조직력과 대중의 인기 투표가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 지금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과연 심사위원, 즉 마스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숨겨진 실력자를 발굴해내는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쇼와 화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쇼의 일부, 일종의 배우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